애플이 최근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중국의 메모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백악관의 로비를 시작했다. 주가가 장중에 6% 급락했습니다.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었어요. 기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럼 반도체 시장이 줄어들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현명한 투자의 길잡이 제임스입니다. 오늘은요. 애플이 중국산 메모리를 구매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면은 사실 이게 투자라고 하는 게 저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는데 저는 투자에 있어서 100%라는 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내린다라고 하지도 않고 좀 중립적인 위치에서 그 좋은 의견과 나쁜 의견을 복합적으로 본 다음에 그거에 기반해서 확률적으로 오를 확률이 얼마고 내릴 확률이 얼마냐 라는 걸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베팅을 하는 이제 그런 확률적인 사고와 그리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투자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이 애플의 중국산 메모리 구매라고 하는 것이 투자의 100%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 중국산 메모리를 애플이 도입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듯이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해야 될 뿐인 거죠. 자, 어떤 말씀이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분석의 틀을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애플이 최근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중국의 메모리를 도입하기 위해서 백악관의 로비를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온 거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 뭐가 있냐면요. AI가 도래를 하면서 이제 빅4 AI 캐펙스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저희 부릅니다. 하이퍼스케일러. 여기에 들어가는 건 이제 구글, 아마존, MS, 메타 이런 애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AI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최근에 데이터 센터 엄청 짓고 있죠. 그 규모가 자그마치 7,5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 당연하게 메모리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메모리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AI 칩에 들어가는 HBM 같은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좀 일어나다 보니까 현재 구조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HBM의 어떻게 보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메모리 회사들이 HBM으로 만드는 수주 물량들을 다 넘겼고 그래서 D램을 만들 웨이퍼를 HBM에 넣어서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용 메모리까지도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현재 범용 D램의 가격이 지난 3분기 누적으로 최대 4배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도저히 메모리를 사서 쓸 수가 없다. 너무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마진이 꺾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산 메모리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백악관에 로비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어떤 함의점을 갖는 것이냐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수치를 보게 되면요. 이 D램 가격이 4배나 올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럼 대체 얼마나 큰 것이냐라는 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아이폰 18 프로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5월에 9월 달에 되면 18%가 발표가 되겠죠. 그 전망치를 보게 되었을 때 아이폰 18 프로의 부품 원가 중에서 메모리 비중이 3배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서요. 그래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는 9%였는데 이제는 27%까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팀쿡 CEO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100년 만에 대홍수급의 공급망 이제 부족이다. 그래서 메모리가 진짜 100년 만에 홍수가 난 것처럼 말 그대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족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이 메모리가 아이폰 프로에 쓰이는 게 LPDDR5라고 하는 게 쓰이는데요. 이게 지금 3배 폭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는 이 애플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기업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어떻게 보면 메모리를 구매함에 있어서 협상력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반대로 뒤집힌 겁니다.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애플이 어떻게 보면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로 돌아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메모리를 사오는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시인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애플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주기 내에 가격 인상을 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애플은 보통 신제품 발표를 할 때나 가격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신제품이 나오기도 전인데 그 신제품 발표가 아니라 기존 제품의 가격을 올려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을 올린 걸 보게 되면요. 일단 최하 상승폭이 평균 내봤을 때 한 10% 정도 되고 많이 올라간 건 20%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가격 올린 거거든요. 아이폰은 이번에 매출을 올리지 않았는데 이제 9월 달에 아이폰 18이 발표가 되면서 대대적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메모리 가격이 오른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죠. 정가상으로 오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생겨요. 자,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이렇게 메모리가 너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으니까 CMXMT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 회사거든요. 여기에서 디램을 사오고 싶다라고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에서 구현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그 미국 국방부에서, 미국 정부에서 이거를 블랙리스트로 등록해놨어요. 즉 여기에서 물품을 사지 말아라. 왜냐면 중국에서 만든 메모리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재 애플이 이 CMXMT라는 곳에서 메모리를 사오겠다라고 현재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 현재 지금 워싱턴에 로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승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왜냐면은 그 초당적 반발이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현재 국무장관이죠. 국무장관이 마코 루비오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2022년도에 상원 의원일 당시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CMXMT의 메모리를 누군가 도입하겠다고 했었을 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불장난하지 말아라. 그래서 만약에 이걸 허용해주게 되면 이제 중국산 메모리가 애플에 탑재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안보 위협도 있을 뿐더러 중국산 메모리를 키워주는 효과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런 발표가 나왔다는 뜻 자체가 애플이 얼마나 현재 절박한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 가능성이 되게 희박한 배팅입니다. 왜냐면은 애초부터 이제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로비까지 할 정도다. 무슨 뜻일까요? 애플이 그 정도로 현재 절박하다라는 거죠. 메모리가 너무 올라가지고 현재 여기 있는 블랙리스트 기업에 가서 디램을 떼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마진 방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 스스로가 시장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표가 나왔던 당일에 애플의 주가가 장중에 6% 급락했습니다. 6%라고 하면은 요즘에 워낙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6%면 그렇게 크지 않다 느끼실 수 있는데요. 애플같이 되게 우량한 기업한테 6%나 빠지는 건 되게 큰일입니다. 이게 역대 두 번째로 큰 하락폭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감소를 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월가에서의 주요 의견들은 아직까지도 아웃퍼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더라도 그래도 마진 방어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격이 오르더라도 애플의 아이폰은 독보적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 의견을 유지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균열이 나왔습니다. 어떤 균열이 나왔느냐? 이제 이 발표가 나왔을 때 엄청나게 크게 급락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한번 나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현재 애플이 되게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만약에 CXMT가 도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HBM 시장에서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이 해자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면 말 그대로 얘네가 만드는 CXMT가 만드는 메모리는 이제 일반 D램이고요. 아직까지 HBM 못 만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반도체 빅3라고 부르는 삼성전자, 마이크론,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 세 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HBM 때문에 해자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게 도입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존 3사가 가지고 있었던 HBM에 대한 해자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CXMT가 보급이 되면은 이 CXMT의 어떻게 보면은 납품을 하는 이제 이 일본 장비 3사가 있습니다. 얘네가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의견은 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빅3의 핵심 펀더멘털 기업을 하진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애플이 마진이 현재 걱정이 돼서 메모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이제 블랙리스트 기업에 가가지고 메모리를 사오겠다라고 하는 스토리에 정반대편 스토리가 마이크론 실적에서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영업이익률이 81%까지 폭등했습니다. 근데 얘네가 제조업 기업이거든요. 제조업 기업인데 81%의 영업이익률, 말 그대로 마진을 어마어마하게 챙긴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 동시에 매출은 300% 이상 폭등했고요. 그리고 HBM 물량은 2016년 말까지 완전히 완판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발표를 한 이후에 이제 주가가 당일날 올랐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13% 폭락했어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고, 그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매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반대편에 있는 애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애플이 현재 마진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했다고요. 자기들 마진이 너무 걱정이 되니까 뻔히 안 될 걸 알면서도, 그리고 본인들이 욕을 먹을 걸 알면서도 CXMT라고 하는
블랙리스트 기업에 가서 메모리를 사올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읽어드리고 있느냐? 현재 이 마이크론이 내고 있는 이 영업이익률은 반대편 사이드에서는 이 메모리를 사가는 사람들의, 즉 이제 메모리를 실제로 사가서 그 메모리를 통해서 뭔가 B2C에 공급을 하는, 실제 그 엔드 유저에게 공급을 하는 그 실제 업체들의 마진 스퀴즈임을 시장에 깨달은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특히나 이번에 그 CXMT 같은 곳에서 메모리를 못 받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빅3에 가서 메모리를 사와야 됩니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가 사와야 되겠죠. 근데 얘네가 현재 구조적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얘네가 찍어서 내면 한계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가격이 계속 오를 겁니다. 가격이 오를 텐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곧 소비자로 전가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소비자로 전가시킨다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애플이 실제로 가격을 올렸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수요가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현재 보게 되면은 애플이 올린 가격을 보게 되면요, 최저가에 해당하는 맥북 네오에서도 가격이 무려 1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이 $699까지 올라왔어요. 이러면은 경기가 그 너무 좋다면 버티겠지만, 사실 현재 그 금리가 올라간 상태에서 그 미국 소비자들의 과연 소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엔드 유저 쪽에서 만약에 수요가 줄어든다 하면은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메모리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줄겠죠. 그렇게 되면은 메모리에 대한 발주도 줄어들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걱정을 시장이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이 봤었을 때 이제 걱정되는 단계가 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실질 발표의 주가가 폭락하는 걸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은 다음에도 실적은 정말 좋았으나 현재 반도체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전반이 현재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그 어떤 일이 나오기 시작했느냐, 오픈 AI가 IPO를 연기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왔고요. 그리고 현재 그 케빈 워시가 이제 그 연준 의장이 됐는데, 그 케빈 워시가 들어온 이후에도 연준 이사들이 그 얘기하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 연내 금리를 올려야 될 수도 있다는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 위축이라고 하는 게 갈수록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픈 AI 같이 이런 AI에 투자를 하는 회사들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은 곧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 마찬가지로 그 어떻게 보면 AI 투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속도 조절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메모리가 마진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장 전반에 봤었을 때는 이게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읽힐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센티먼트가 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게 이 애플이 이 메모리를 중국에서 사오겠다라고 하는 헤드라인의 이면에 깔린 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최근에 특히나 반도체 때 많이 올랐죠. 근데 연쇄적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라고 하는 게 지수가 8% 이상 폭락했을 때 나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올해만 이게 5번째 발동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가 개장한 이래로 이 서킷 브레이커가 11번 발동했거든요. 근데 올해만 5번 일어났습니다. 이게 진짜 비정상적인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6일 하루에만 엄청나게 주가가 폭락을 했고, 그때 외국인 기관 할 거 없이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상을 찍고 있는 월요일도 지금 반도체는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반도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피 내부에 삼성과 SK시총이 현재 50에서 60% 사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거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의 대부분이다라고 봐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둘이 조정받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지수 자체가 엄청 크게 조정받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현재 지금 그 반도체에 대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라고 하는 게 나왔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기계적 반대 매매, 해칭 매물 이런 것들이 현재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랬을 때 거기에 플러스로 환율 그리고 패시브 악재도 중첩되고 있죠. 환율이 지금 되게 높은 상황이고 MSCI 선진 바자를 현재 탈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그 펀더멘탈의 변화, 그리고 펀더멘탈을 보는 시각의 변화, 즉 메모리가 고마진을 내는 것이 이제 더 이상 시장에서는 호재가 아니라 악재를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됐었을 때는 조심할 필요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품 가격이 폭등을 한다, 즉 메모리 가격이 폭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기기의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부품을 사는 수요가 줄어들 겁니다. 발주가 취소가 되겠죠. 그럼 반도체 시장이 줄어들 거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이렇게.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애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애플의 가격이 올랐으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나머지 기업들이 따라 올라갈 겁니다. 뭐 데리나 레노버, 삼성 같은 이제 기업들이 PC나 스마트폰 만들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메모리 부족과 똑같기 때문에 가격을 아마 올릴 겁니다. 올리게 되면 점유율이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동결을 하자니 현재 메모리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적자가 날 겁니다. 이것도 시장에 별로 안 좋은 뉴스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 악순환의 사이클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 이제 인식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CXMT라는 이런 회사를 더불어서 이제 중국의 메모리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있죠. 자,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메모리라고 하는 시장을 보게 되었을 때는 HBM을 필두로 한 첨단 메모리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그 성빈 중간지대가 있고 여기 보면은 범용 메모리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성빈 중간지대는 여기에는 삼성, 마이크론, 하이닉스 여기서 참여하는 거고 여기도 참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범용 시장이죠. 범용 시장. 근데 이 범용 시장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의 굵기 이게 이번에 그 메모리가 마진이 올라가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메모리가 이 정도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아서 이제 이 정도로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렇죠?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 애플 같은 기업들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이 중국 반도체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기업들도 중국 메모리를 고려하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메모리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 중국 같은 데서 만든 메모리를 이제 사야 되겠다라는 그런 니즈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현재 그 서방의 통제 초점은 이 HBM 쪽에 맞춰져 있습니다. 최상위. 그렇게 되면은 범용 시장이 중국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 메모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특히나 서구권이나 그런 서구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 중국산 칩에 의존하기 시작하는 빈도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중국산 메모리가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이들이 공급망을 무기 삼아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게 걱정되는 부분인 거고 이를 통해서 중국 메모리가 시장에 들어올 그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번에 애플이 그 공급망 발표를 하는 거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또 다른 내용이겠다 말씀을 드리겠다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일단 애플이 현재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 로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즉 상무부가 어떤 반응을 내놓는가? 라는 걸 봐야 될 거고요. 높은 확률로 아마 허용 안 해줄 가능성이 높겠지만은 이거를 우회 승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 메모리가 진짜로 시장에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 부분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아이폰 18이 곧 나오는데요. 이 아이폰 18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 이 인상된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가 얼마나 구매 저항을 보이느냐 혹은 브랜드 손선도 보여서 그들 사느냐라는 걸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메모리 장기기가 단가를 슬슬 봐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게 너무 컸기 때문에 계속 우상향을 했지만 이제 그 애플 같은 그런 벤더들이 다른 업체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3사의 이제 LTA 흐름이 계속 갈 것이냐라는 부분을 계속 봐야 되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는가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포트폴리오에 극단적 반도체 AI 쏠림이 있으신 분들은 슬슬 리스크를 해지할 시점이 아닌가 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안 좋은 부분들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제가 좋은 부분도 중간중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 드렸느냐? HBM 초격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아무리 중국 메모리가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견고하게 유지가 될 겁니다. 유지될 거고요. 그리고 애플도 비용 전가를 하긴 했지만 그 마진을 방어할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일 때문에 뭐 애플이 더 가격을 내린다 이런 부분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시적 붕괴 리스크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징조가 나오기 시작한 부분은 이제 특히나 이제 유동성 측면에서 봤었을 때 반도체에서 현재 가격이 빠져나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피에서도 현재 아주 큰 변동성이 관측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진이 위태롭다라고 했었을 때 가격이 내리기 시작했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시장이 슬슬 쇼미더머니 즉 실제로 네가 투자를 했으면 그 AI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돈을 버는지를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런 국면이 가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슬슬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도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렇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해서 확률적 사고를 하고 저희가 호재와 악재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투자하는 거 저희는 퀀트 투자라고 부릅니다.
콘텐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하단 고정 댓글 보시면은 링크가 나와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링크가 나오는데요. 여기 상담 신청하기 누르시는 건 공짜이니까요. 꼭 한번 다들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인사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